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친문그룹에서 교묘하게도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열은 거고,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영국 유학을 떠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 돈으로 지은 거죠. 책방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평산 책방, 우리가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보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평상 책방과 마을 주민 참여 운영위원회, 이런 명목으로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현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법인이니까 이 법인 목적에는 책 판매 뿐만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커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등 이 추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관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그런 생각까지 없었는데, 그냥 티타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 이 전체가 한 43평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넓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그리고 그게 시골이니까 시골에서야 충분히 어떤 공간을 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오늘 오전 10시에 개관을 한다는 거고, 어제 현판식이 끝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의 중심은 북클럽 책 친구들이다. 책 친구들은 온 오프 활동으로 함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고 저자와의 대화 같은 평산 책방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죠. 말이 책을 통한 대화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일반인들과 책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책에 관한 얘기는 정치에 관한 책도 있고 사회, 경제 다방면으로 다 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뻔한 거죠. 결국은 친문그룹과 범친문그룹, 그쪽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펀딩 했는데 펀딩도 벌써 14억 정도가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도 충분하고, 이 펀딩은 물론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 우인전 비슷한 영화, 그 펀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다큐멘터리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만 쏙쏙 뽑아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고 책방 열고 김경수는 유학 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아직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책방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이 책방 이사장, 조그만 책방 하나 열면서 법인으로 만들고 무슨 이사장의 이사까지 만들고, 좀 이례적이죠. 이게 뭔가 장차 어떤 유사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었죠. 시인이자 도종환 의원,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문학계 인사들이 이사를 맡았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게 그냥 조그만 어떤 양산시의 책방이 아니다.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리고 친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친문들한테는 앞으로 이 평산 책방이라는 데가 성지처럼 될 것이다. 당장 몇몇 의원들이 평산 책방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하고 그랬었죠. 벌써부터 이런 일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친문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저는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명분이 그럴듯하죠. 책으로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책만 빼면 정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는 다 허언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어제 비공개로 일단 출발을 했고, 오늘 10시부터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하는 의미,
자, 여기에다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해서 오는 5월 중순 영국으로 떠나서 1년간 공부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은 당연히 아니 뭐 김경수가 공부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국내를 떠나 있겠다는 게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정치부 기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총선 역할론을 물었죠. 5월 중순에 떠난다는 얘기는 총선 끝난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총선 역할론?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년 뒤에 있을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선 나가서 배우고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영국 정경대학으로 간다고 하죠. 자, 그러면 내년 5월까지 1년간 공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총선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한다.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월 중순부터 내년 5월까지 영국에 있으면 총선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데 답변을 유보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개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영국 유학이 연결돼 있다. 이런 연결이 안 된 것처럼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영국으로 가는데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친문의 큰 그림일 수 있다. 아직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됐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못합니다. 2027년 12월까지 출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선,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출마 안 됩니다. 출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됩니다. 복권은 누가 해줘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 확정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필요성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친문이 자,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를 내려놓고 지금도 뭐 일부 비명이 그렇습니다만은 내려놓고 자, 우리 이 당을 접수해서 친문당으로 다시 복귀하자 하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심 인물은 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대권주자로서는 저는 이미 탈락했다고 보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친문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최근에 신평 변호사는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를 했던데 뭐 그건 불가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왜 1년간 영국 유학을 떠난다고 하면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했을까? 그거는 중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포석이다. 근데 들어오더라도 복권이 안 되면 그냥 뭐 당대표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권이 안 되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활동하고 저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데 못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뭐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논란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을 검토하다가도 국민화합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또는 올해 뭐 연말이나 이런 때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국민통합, 국민화합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윤석열 정부로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올해 광복절이나 이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화합, 통합 이런 거에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될 것이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직 뭐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 이제 이재명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야권 인사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내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중심 인물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도 복권을 시켜주는 데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권 되면 바로 이재명 대안으로 떠오르겠는데 이건 위험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일종의 잠수를 타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김경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또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잊혀지는 걸 막는 약간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도서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서 친문의 구심점을 자처하면서 일종의 대리인격이죠. 친문의 차기주자의 대리인격으로 구심점을 자처해가면서 일단 둥지를 틀고 힘을 비축하고 잊혀지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친문의 잠재적인 주자는 논란의 중심에서 약간 피신해 있는 모양새. 이거를 누군가가 친문의 전략가 그룹에서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오늘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친문 진영의 이상 움직임,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지 저도 뭐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눈에는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마 함께 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 오프라인의 이 평산 책방 활동, 이걸 놓고 볼 때 이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간중간 아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림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뭐 그 그림 중에서는 둘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저희들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친문이 준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